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보상적 임금 격차에서요. 3절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응용을 해 볼게요. 정책 응용 사례인데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죽을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좀 어떻게 좀 추정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임금과 직장에서 상해를 입을 확률을 관련시키는 헤도닉 임금 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연구를 할 때는요, 우리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여기 하첨자예요. 많은 요인들이 있어. 알파, 요거 사고 날 확률 플러스 기타 변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타 변수. 자, 이렇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요인들을요, 기타 변수를요,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고 날 확률이 올라가면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겠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타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면은요, 근로자의 기술. 그죠? 기술이 더 숙련된 근로자면 임금을 더 줘야 될 수 있겠지. 직장의 위치. 그렇죠. 직장의 위치가 뭐 서울에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서울 강남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직장에 가까이 위치하려고 하면 집값이 비싸니까 임금을 또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가까이 이사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걸 다 통제한 다음에 이게 위험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럼에 따라서 다른 직업들 사이의 임금 차이를 추정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보세요. 밑에 표를 보니까 각각의 부상당할 확률이네요. 치명적인 부상과 그렇지 않은 부상 모두 포함해서 산업 간의 차이가 큽니다. 농업에서는 10만 명 중에 1년 사이에 치명상을 당할 사람이 29명인데 근로자 비율이 29%인데 운송업은 13, 금융업에서는 0.6이네. 그렇죠? 뭐 갑자기 뭐 복도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요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림을 살짝 그 표를 보니까 요거랑 일관성 있게 위험의 정도랑 임금과 플러스 관계에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임금과 직장에서 치명상을 입을 확률 사이의 관계일 것이다.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생명의 가치를 좀 끄집어낼 수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관관계에서부터 여기 보면 위험의 정도와 임금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네, 우리가 뭔가 생명의 가치를 계산해 내려고 합니다. 자, 밑에 표를 하나 볼게요. 표가 하나 있는데, 자, 기업이 X라는 기업이 있고 Y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연간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확률이 거기 보시면 X일 때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X일 때 확률에다가 거기 보시면 0.001 이렇게 0.1% 사고 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X산업에 종사할 때 임금이 이건데 X산업의 임금에다가 추가적인 임금 8,200달러를 여기에 이렇게 더 준다라고 합시다. 뭐 얘기는 간단하죠. 바로 밑에 볼게요. 기업 X와 Y가 근로자는 똑같습니다.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Y에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X에 있는 경우보다 조금 높아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Y에서 매년 근로자 한 명이 더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1000명 중에서 이렇게 0.01%니까 한 명 더 사망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기업 Y의 근로자는 이만큼의 임금을 더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해돈이 임금 함수라는 게 이거야. 위험 확률이 이렇게 한 명이 더 1000명 중에서 한 명이 더 증가할 때 이만큼 더 보상을 많이 하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요. 마지막 단락 보시죠. 해돈익 임금 함수가 네, 거기 보니까 근로자의 무차별 곡선에 접한다는 이론적 특성을 생각해 가지고요. 다음 줄에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01만큼 높을 때 높아지면 그때 초래되는 임금의 증가분은 네, 거기 보시면은 기업 Y에서 일하는 한계 근로자가 조금 더 위험한 직업을 받아들이되 마지막이에요. YJ 기업에 종사하는 마지막에 한계 근로자가 여기요. 위험한 직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죠. 수용하기 위해서 직업을 받아들이되 효용은 같도록 효용이 동일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거기 보시면 보상액, 그게 보상액이 바로 저만큼이라는 거죠. 보상액을 의미한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스토리는 어렵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스토리가 거기 보시면 이거야.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이 1000명의 근로자를 거의 매년 확실하게 사망할 수 있는 한 명의 근로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820만 달러, 왜냐하면 1000명이기 때문에 한 명당 요만큼이 되니까 전체 생명의 가치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200달러에다가 곱하기 1000명을 이렇게 신경 쓰는 거, 한 명당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820만 달러의 가치가 20만 달러의 가치가 바로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바로 통계적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적 생명의 가치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바로 위에 설명 볼게요. 자, 매년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치명상을 입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두 함께 얼마씩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바로 통계적 생명의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명당 이만큼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지금 1000명당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게 사고 날 확률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2,000원 이거를 뭘로 나눠준다? 0.001 이걸로 나눠준 게 바로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통계적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봐주세요.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임금과 치명상을 입을 확률 간의 상관관계 추정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 생명의 진정한 가치가 얼만가 그거는 상당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뭐 1000명당 하나인 0.001%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한계는 뭐냐면 네, 바로 이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예를 들어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0.001인 직업에서 0.002인 직업으로 바꾸는 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0.001에서 0.002로 바뀌는, 이거는 이제
델타 변화 크기가 0.00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50에서 0.051로 바뀌는, 이것도 변화 크기는 0.00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얘랑 여기서 얘랑 요 크기가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서 1%도 아니 0.01% 되는 거랑 여기서 0.001%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그 차이가 달라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위험군에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올라가는 거랑 그 위험군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랑 이거는 별로 대수롭거나 놀라운 수치가 아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자, 여기서 232페이지가 보시면 고속도로 건설 부서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어떤 고속도로를 설치할까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고요. 고속도로를 설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또 편익에서 사고 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부상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것도 화폐 가치로 계산해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자, 이것도 정책 응용 사례 케이스 스터디가 될 텐데요. 안전 및 보건의 규제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의 규제.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안전한 환경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네, 1970년대 직업안전보건법 입법 이후에 연방정부에서는요 직장의 안전 기준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미국 연방직업안전보호국에를 설치해서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을 보호하도록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다음 줄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섬유 공장에서 공기 내 면섬유 먼지 최대치, 그쵸? 작업장 공기 내 성면의 양, 이런 거에 대한 일련의 규제들을 통해 가지고요. 정부가 보호기구를 통해 설치 후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정부가 이런 레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더 만들었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영향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 영향을 살펴볼 때는 이제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누구 있는가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근로자예요. 근로자의 효용이 과연 증가되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준이 보상적 임금 격차를 낳는 노동시장의 균형의 특징을 어떻게 바꿔주었는가? 노동시장에 거기 나와 있는 균형의 특징이 변화되었는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재해율을 과연 진짜 줄이게 되었는가? 이거요. 아니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건데 직장 내에 재해율이 진짜 감소했는가? 감소 여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헤도닉 임금 곡선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재해율 이렇게 있어요. 뭐 파이 아니 원래 이제 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파이라고 쓸게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 날 확률 probabil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헤도닉 임금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도닉 임금 함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근로자랑 기업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자, 기업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등이윤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장 최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P점이 가장 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임금률이 지금 이렇게 패키지로 매칭되었을 때가 바로 최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정부가 야 뭐야 재해 확률이 이렇게 높아? 안 돼,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로 바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규제예요, 규제. 이 정도의 안전은 유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 근로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란 색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효용 함수가 u 바 이렇게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효용이 더 떨어지게 돼요. u 스타보다 u 바는 효용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도 볼게요. 기업도 여기가 이윤이 가장 극대되는 상황인데요. 요 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이윤선이 파이 바라고 할까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우리 등이윤선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갈수록 이윤이 더 높아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파이에 스타가 있고 파이에 바인데 요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윤이 높은 거야. 자, 결국 뭐예요? 직장 내에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니까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어떻게 돼요? 근로자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더 나가서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효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정부가 상해 확률을 이렇게 주장하게 줄이게 되면은 노동시장에서 상한선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규제가 있기 전에 근로자는 그래서 임금이 W 스타의 임금을 받고 로 스타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P점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근로자는 U 스타의 효용과 기업은 파이 스타의 이윤을 얻고 있었을 텐데,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P점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P점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은 불법이에요. 선택은 불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헤도닉 임금 함수 위에 Q점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돼요. Q점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죠? 새로운 고용 계약에서요, 근로자는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규제 전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직장에서 일했는데 규제한 다음에는 아니 내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위험 좀 높더라도 대신 임금 돈을 좀 많이 주면 내가 좀 할만한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 하는 대신에 임금도 깎아주게 되면 근로자는 뭐 그걸 원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의 이윤도 낮아지고요. 더 급기야는 이윤이 감소로 인해서 폐업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는 뭐야?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했더니 모두 다 불행해졌어요. 모두 불행해졌어. 야, 정부 너 왜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해피해지는 사람이 없게 만드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반드시 모두 불행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나 오히려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에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딱 봤더니 기업과 근로자들이 고용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제목에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모를 때 이거야. 근로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위험을 모를 때, 이렇게요. 모를 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죠. 안전규제 때문에 근로자의 효용과 기업의 이윤이 모두 감소함을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는 도대체 왜 규제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한 주장은 근로자들이 특정 직업의 진정한 위험을 알지 못하는 거, 요거요.
알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건설 근로자들은 성면에 어떤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이 성면이 몸에 안 좋다는 걸 몰랐어요. 뭐 기업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알면서 숨긴 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몰랐어. 성면? 야, 그거 그렇게 나쁜 거 몰랐어요. 어쨌든 다음 단락 보시면 고용주는 업무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제 알고 있지만 근로자는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저평가한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뭐 설마 뭐 성면 좀 마시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기업은 좀 알고 있거든.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근로자는 테스트 파일럿으로 고용됐을 때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면 절대로 안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 운전할 때 보통 그러잖아. 설마 사고 나겠어? 막 이러고 막 끼어들고 칼치기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사고 나면 뭐 자기만 죽으면 또 모르지. 다치면 모르는데 딴 사람도 피해 주게 되잖아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근로자가 부상당할 확률을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위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 효용을 높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로 제로와 로 스타 사이의 재해율의 상한선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그림을 봅시다. 자, 헤도닉 임금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색깔 맞춰 그려볼까요? 헤도닉 임금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헤도닉 임금 함수. 자, 이거는 뭐와 뭐와의 패키지라고 했습니까? 그쵸? 임금하고 재해율과의 패키지예요. 로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됐을 때가 가장 효용이 극대화됩니까 하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자, 유바 나와 있는데 효용 극대화는 원래 거기 보시면은 여기 점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밑에 근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요 점을 지금 선택하고 있거든요. 요 점이 바로 뭐야? 실제로 위험이 이렇게 높고 임금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점은 없어요. 우리 그냥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가 사실은 실제 나타낸 거야. 실제 위험과 실제 임금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점을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요 베타점은 효용이 이렇게 있는 거야. U0와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재해 확률이 여기 로 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실제는 이거야. 실제는 이게 되는 거야. 진짜 리얼 진짜. 원래 후생은 요만큼 되고 선택하고 요 점인 건데 근로자들이 몰라. 임금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W 스타를 받는데 위험이 원래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이거라고 오해하는 거야. 이게 오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닥 행복한 건 아닌데 엄청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이 회사는 말이야 위험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작은데 임금도 많이 주는구만. 좋구만. 알고 봤더니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이만큼 높은데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알고 있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제를 여기 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알파가 아니라 여기 감마라고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로 가게 되면 효율이 개선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봤을 땐 어떻게 돼? 착각하고 있을 때는 이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깨어나오게 하면서 근데 이제 얘기해줘도 모르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큐는커녕 야, 너 때문에 후생 감소했잖아.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는 좋은 일을 한 거다. 자, 그래서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네, 앞에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근로자가 부상당할 확률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근로자의 효용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로 제로와 그리고 로 여기 스타 요 사이에 재해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재해율의 재해 발생률이에요. 발생 확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상한선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이 상한선은 근로자의 실제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할 때 효용보단 감소하지만 실제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줄. 이 값은 근로자가 생각했던 효용보다는 낮지만, 밑줄 치세요. 근로자가 생각했던 착각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낮지만 실제 효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밑줄 치시죠. 안전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근로자가 정확한 위험성을 항상 저평가한다면 근로자의 효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했을 때 오히려 일반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이윤을 떨어뜨리지만 이렇게 근로자들이 잘 모를 때 아니면 자신이 사고가 설마 나겠어 해가지고 재해에 대한 확률을 저평가할 때 오히려 정부의 개입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 개선을 더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생명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부가 안전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을 때 오히려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5의 보상적 격차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